아주 먼 과거로 봤을 때는 이전에 베트남 전쟁, 뭐 블랙 먼데이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코비드 19 같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는 보였지만, 단기적으로는 결국 주식시장은 올라왔습니다. Baby Dolampu. 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베비드럼프입니다. 이게 저의 세 번째 영상인데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영상 두 개씩 올리니까 그렇게 게으른 것도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런 이슈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일주일에 두세 개라도 갖고 오겠습니다. 사실 직장인이라 그렇게 시간이 여유롭진 않은데, 제 주말에 쉬는 시간 쪼개서 만드는 영상이다 보니까 퀄리티가 많이 좋지 않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전쟁 이슈, 우리는 주식을 사야 할까? 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다들 뉴스 보셔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번 주 금요일 이스라엘에서 먼저 이란에 무차별 미사일 공격을 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과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들이 많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아직까지도 두 국가 간의 군사 충돌 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공격도 계속 가해지고 있고요. 최소 며칠, 몇 주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무섭다. 이렇게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세계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당장 빼야 될까? 이런 이슈가 계속 커지다 보면은 국제 경제에도 안 좋아지고 내 주식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사실 이러한 군사 충돌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국가에도 작년 7월이었나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있었고요. 그때만 해도 사실 세계 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이 개입하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 지금 와서 보면은 누가 기억이나 하겠어요? 우리나라라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기억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 피부로 와닿을 만큼 큰 이슈는 또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은 노이즈에 불과하다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군사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90년대 걸프전, 2001년도에 9.11 테러,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 최근에 있었던 아직도 진행 중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금 공습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최근의 이슈를 제외하고 이전 이슈가 우리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적이 있었나요? 물론 저런 이슈가 있었던 직후에는 주식시장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봐서는 하나의 노이즈에 불과했죠. 아주 먼 과거로 봤을 때는 이전에 베트남 전쟁, 블랙 먼데이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코비드 19 같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는 보였지만, 단기적으로는 결국 주식시장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알 수 있죠. 전쟁 이슈나 이런 군사 충돌 이슈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두려움에 쌓일 수 있고 주식시장이 위험해 보일 수 있겠지만, 몇 달, 아니 며칠, 몇 주만 지나도 사람들이 기억도 못할 만큼 노이즈에 불과했다. 물론 그 나라에는 큰 이슈겠지만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 노이즈에 불과했다는 걸 저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가장 최근에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주식시장 S&P 500 회복률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전쟁 발생 직후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가장 저점을 찍었고, 그 직후에는 계속 반등하는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쟁 이슈는 물론 큰 이슈지만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엔 단순 노이즈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상승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단연컨대 지금 이란, 이스라엘 군사 충돌도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나중에 봤을 때는 크지 않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을 매수할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살해 이란, 이스라엘 군사 충돌만 봐도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은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오늘 6월 15일 오후 5시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뉴스인데요. 이란 외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공격이 멈추면 이란도 보복을 멈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뉴스는 제가 작년에도 비슷한 뉴스 봤었거든요. 그 작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뉴스를 본 적이 있고 결국에는 잘 마무리돼서 현재는 주식시장에 별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저도 현재 이 군사 충돌은 이렇게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직후, 지금은 전쟁도 아니죠. 군사 충돌이죠. 이런 군사 충돌은 결국에는 저희가 좋은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 이란 이스라엘 충돌도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연컨대 현재는 매수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계속 비슷한 말을 반복했지만 결론 말하자면 전쟁은 항상 시장에 충격을 주었지만 결국에는 회복해왔고 그때는 결국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사자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나스닥이나 S&P 500 이 떨어지는 거 보면은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게 걱정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단연컨대 결국엔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주 금요일에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하였고 월요일에 시장을 지켜봐서 더 추가 매수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은 기회라고 보고 조금이라도 매수를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